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7일 목요일 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O2 본교재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이제 시험 대비 교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할게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수업 영상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죄송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슬슬 그 비대면 아니 대면이죠, 대면 수업이나 아니면은 그 줌 실시간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저희가 직접 만나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은 저희가 이제 완전 진짜 열심히 대비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조금 막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대면 수업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 시험 대비나 그런 거 시켜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직 5월 반디 시험 성적표가 안 나갔는데, 사실 제 담당인데 이제 성적표에 저희 이제 교사의 말이라고 한마디씩 여러분들께 적어드리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수업이 다 안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물론 점수 중요하지만, 네, 점수 중요하죠. 근데 그 문제 난이도나 그런 게 여러분들을 뭐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이제 풀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면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반디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받지 않고 수업 없는 날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조금 짧을 것 같은데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 때 이 앞부분을 같이 한번 봤고, 이제 앞에도 이제 조금 뛰어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저희가 순서는 상관없이 계속 메꿔 나갈 거고, 오늘은 이 중단의 핵심 요약에서 운동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제가 원래 집에 있었는데 한 1시간 뒤에 제가 학교에 이제 있었어요. 제 위치를 봤더니 그 말은 1시간 동안 집에서 학교로 이동했다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운동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운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집에서 학교까지 1분이 걸렸어요. 그 말은 그 친구 1분 걸린 친구가 훨씬 더 빨리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른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는 제가 1시간에 10km를 달린다. 근데 자동차는 1시간에 100km를 달리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한 게 더 빠른 거겠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같은 거리일 때, 같은 시간 동안일 때는 굉장히 비교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혼합이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약간 복잡해지죠. 그때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통합을 시켜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에 10분에 100km를 가는 사람과 1분에 50km를 가는 사람의 속도를 비교해라. 그러면은 시간도 이동한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맞춰주면 돼요. 거리든 시간이든. 그래서 비교를 해주시면 쉽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 문제에서 나올 테니까 지금 이해 잘 안 되셔도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건데, 다중 섬광 사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고,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물체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력의 개념인데, 속력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아워일 수도 있고, 킬로미터 퍼 세크일 수도 있고, 킬로미터 퍼 미닛일 수도 있고, 다양한 단위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두 개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를 하고, 다중 섬광 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 그래프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를 해서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돼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므로 속력을 의미하게 되겠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이동 거리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 다음은 자연낙하 운동이에요. 자연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해요. 속력 변화를 보면은 지구의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를 합니다. 0초일 때는 0m/s겠죠. 속력이 1초가 지난 공의 속력을 측정했더니 9.8m/s예요. 1초가 지났을 때 자동차를 자연낙하시켰을 때 자동차의 속력도 9.8m/s로 동일할 거예요. 공기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의 자연낙하 가속도는 9.8m/s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르고, 속도 변화량 뭘 써야 되죠?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이제 기호로 나중에 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죠?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낙하 운동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제 등속 운동은 이렇게 나란하게 일직선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자연낙하 운동에서의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9.8인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연낙하 운동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을 해요.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하게 돼요.
이제 공기 저항이 낙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쇠구슬보다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해요.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을 보면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리해보았고 잠깐 테스트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번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릅니다. 맞죠? 2번 다중 섬광 사진에서는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고 물체의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세크 또는 킬로미터/아워를 사용합니다. 4번 20초 동안 50m를 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은 몇 미터/세크인지 구하시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면은 2.5 미터/세크가 됩니다.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이제 5번 오른쪽 그림은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몇 미터/세크인지 구하시오. 1초 동안 10cm 움직였고 1초 동안 또 10cm 움직였어요. 1초 동안 10cm면은 0.1m죠. 그러면 0.1m/s가 되죠. 6번 A와 B의 속력의 비를 구하시오. 이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죠. 그래서 A의 기울기는 2분의 20 하면은 10이고 B의 기울기는 2분의 5 하면 2.5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비는 A 대 B는 4대 1이다. 왜냐면 10대 2.5이기 때문에. 7번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A와 B는 모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죠. 아니죠.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A의 속력은 기울기가 10이었기 때문에 10m/s입니다. 맞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초 동안 이 아래 면적을 구해주면 5 곱하기 10은 50m가 되겠죠. 답은 50m. 그리고 9번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이때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10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두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깃털과 쇠구슬이다. 그러면은 쇠구슬보다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깃털이 훨씬 느리게 떨어지겠죠. 이제 여기까지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 여러분들의 출석 과제는 제가 문제 골라드릴게요. 6번, 8번, 11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준다는 기출 문제는 넘어가고 서술형 문제에서 16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문제 6, 8, 10 하고 서술형 16번 해서 네 문제 풀어서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일찍 끝내서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한 것만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힘든 일이나 혹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심심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교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거니까 좀 편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